네,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체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네요. 네. 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채팅 닫고, 혹시 뭐 질문할 것들 있으면 모았다가 마지막에 해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드리겠습니다. 그, 이거 뭐죠? 굴착하던 거, 그거를 잠깐 해봤는데, 한번 요걸로 확인해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얘가 여기에 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왜냐하면 이 도로가 서브 토폴로지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자 클릭하고 불착을 누르고 얘를 하면 얘는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실수했던 게 얘까지 해야 돼. 다시 얘를 클릭하고 아이고, 아이고, 얘 굴착하는 게 있죠. 안에서 놓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이제 매스를 가지고 면적 체크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한 거는 여기 에어리어 플랜에서 그냥 평면적으로 한 건데 사실 저는 이걸 더 훨씬 많이 쓰긴 해요. 근데 또 방법은 여러 개 알면 좋으니까 어, 레빗은 굉장히 엄격한 그 모델 환경인데 나중에 기능이 업데이트 되면서 기존의 모델링 환경은 바꾸지 않고 새로운 모델링 환경이죠. 그래서 메스라는 요 단계에서는 요 환경에서는 넙스도 쓸 수 있고 뭐 요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스는 실제 물리적 세계에는 없는 거라고 레빗은 원래 생각을 해서 카테고리를 소리가 안 들리는데? 네, 안 들리나요? 다시 한번 말씀. 네, 잘 들리십니까?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야 되나 보네요. 네, 더 가까이 끌어안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스는 항상 이렇게 켜줘야 됩니다. 기본은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켜고 또 VV죠? 여기를 가서 보면 메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꺼져 있어요. 이거 켜면 되는데 이게 꺼져 있더라도 얘가 켜져 있으면 보입니다. 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하튼 이걸 킨 상태에서 여기서 메스 볼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뭘로 하죠? 뭐 A동으로 하겠습니다. A동. 딱 누르면 패밀리를 만드는 환경으로 들어왔는데 단순하게 그냥 박스 그려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 메스가 좋은 게 이렇게 자동으로 그 작업 플랜, 그러니까 작업 평면을 그러니까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를 한번 누르면 이게 월드 UCS냐 뭐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OK를 하고 얘를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지금 메스 이게 메스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뭐 내 땅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보다가 지금 공중에 떠 있네요. 뭐 이런 거라고 합시다. 이런 걸 내가 제 꿈에서 본 기가 막힌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요 정도 뭐 이렇습니다. 네. 이런 걸 꿈꿔서 이제 자 요걸 했습니다. 그러면 메스 플러스 요거를 하면은 이제 레벨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레벨의 플로어들을 만들 거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팅한 레벨들이잖아요. 거기마다 하면은 얘가 이렇게 바닥면이 생기죠. 근데 이걸 클릭해 보면 얘가 메스 플로어죠. 네. 그러니까 그냥 플로어가 아니고 메스 플로어입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카테고리인데 메스는 원래 가상의 어떤
객체잖아요, 레빗에서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면적을 변경을 하면은 얘가 바닥도 같이 바뀌는데 이게 바뀌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똑같이 뷰에서 스케줄에 제일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수량에 관한 스케줄을 하고 여기 매스가 있습니다. 매스를 가면은 어 플러스를 눌러야 보입니다. 하위가 보이는데 매스에 관한 어떤 스케줄, 그러니까 뭐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플로어니까 요거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다 넣는데 저는 좀 아니까 음 일단 에어리어가 있을 거예요. 세이지 넣고 어 코멘트 넣고 그다음에 풀 에어리어 넣고 뭐 둘레 길이도 넣고요. 레벨 중요하죠. 레벨 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요 정도. 그러면 요게 생기죠. 그래서 그 각 층마다 면적이 구해지고 똑같이요. 예, 똑같이 이제 반복입니다. 아까 그 면적표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를 뭐 먼저 조정하면은 레벨은 맞고 사용도 맞고 뭐 코멘트를 뒤로 보내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어떤 걸로 쓸 거냐. 세이지에서 요거를 또 강단 면 얘가 강당이죠. 탑 레벨에 있으니까 강당. 뭐 얘는, 그러니까 레빗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봤거든. 얘는 교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클릭하면 교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음, 이음, 디귿. 자, 이제 순서를 소팅을 바꿔서 높은 게 위에 있고 레벨이 낮은 게 밑에 있도록 이렇게. 이거 두 개를 했구나. 그래서 이걸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소팅도 바꿀 수 있고 합니다. 그럼 합계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요건 중요하니까. 합계는 아마 에어리어를, 얘는 토탈을 구해라 명령이고, 뭐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미터 제곱으로 하고 뭐 1000이 넘어갈 때마다 이 점 찍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둘레 길이 페리미터도 여기에 요렇게 해서 둘째 자리에 얘도 미터로 바꾸고 미터로 하고 둘째까지 하여서 뭐 점, 그 디지트마다 점을 찍어라. 얘도 합계를 구해라. 그러고 소트에서 이제 레벨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 합계를 구해야겠죠. 합계를 구해주고 뭐 이 정도 하면 이렇게 구해지죠. 그러면 얘를 형태를 만약에 늘리면 이렇게 커지죠. 커지고 줄이면 작아지고, 예, 이렇게 면적을 맞출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매스를 계속 수정을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여기서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면적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거 하나 더 있어요. 복사해서. 두 개가 생겼죠. 그러면 이게 동이 다르니까 얘는 뭐 다른 걸로 구분해도 되는데 제일 커맨츠니까 커맨츠를 비동이라고 합시다. 얘는 A동. 얘 아까 쓴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뭐 하여튼. 그러면 얘가 아마 타입에 요거를 수정해 볼게요. 여기서 필드에 얘를 넣어주면 되니까 코멘트 코멘트 매스, 일단 요거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넣어주고 소트에 제일 위에 이제 커맨드로 하고 시랑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두면 뭐 순서는 이렇게 됐지만 B동, A동 구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스 계획할 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면적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층 평면도를 가보면 얘가 어떻게 보이냐? 요렇게 보입니다. 위에서 매스에서 이게 켜져 있고요. 예,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아마 얘가 플로어 그렇죠. 요게 한 바닥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매스고요. 시간이 벌써 4시 반이네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지금 벽하고 간단하게나마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음 일단 뭐 매스니까 이건 학교에서 다 배우잖아요. 클릭하면 벽에서 면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벽을 클릭하면 벽이 된다. 그런 거 배웠으니까 뭐 이런 건 넘어가고요. 어 그 간단하게 벽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이것도 기본이긴 한데 중요하니까. 벽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 벽에서 얘가 벽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 프리셋이 많은데 어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 벽의 속성도 중요하지만 일단 저항력이다. 뭐 3 학년 정도까지다. 그러면 전 그냥 이거를 외벽이면 400 예를 들면 얘가 디테일이 높아지게 보이겠죠? 얘를 하나의 벽으로 두고 이게 외벽이면 뭐 450 이렇게 두시고 내벽이다. 안에서 실을 구획하는 벽이다. 근데 구조벽이다 그러면 200 요 두 개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뭐 얇은 벽이다 그러면 150도 쓰고 100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벽은 요 두 가지만 쓰셔 가지고 계획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벽이니까 뭐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DR로 이렇게 하고 내벽은 요렇게 있다. 자, 그러면 인제 쪼끔 고학년이다. 그러면 요거 자체를 이제 여기 타입을 수정합니다. 수정해서 이거를 duplicate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core라고 뭐 하나 예를 듭시다. 하면 이 core라는 450 짜리 벽의 구성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structure라고 해서 450 으로 다 되어 있는데 하나를 추가해서 위가 바깥쪽이고 여기 다운식 그러니까 이렇게 밑이 실내거든요. 그리고 얘가 구조고. 그럼 얘를 피니시 1로 두고 얘는 뭐 2로 둬도 되고 1로 둬도 되는데 여튼 하고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벽 두 개가 만났을 때 1 번은 1 번끼리 만나고 2 번은 2 번끼리 만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벽의 속성에서 이 번호가 같은 것끼리 만나는데 이제 예외가 있다면 높은 번호가 낮은 번호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벽이 겹쳤는데 1 번과 2 번이 만나게 됐을 경우 1 번이 2 번을 뚫고 가는 거죠. 그게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거고 이 재료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고 그러면 얘를 구조는 200 이고 얘가 외벽 마감이 150 이고 안쪽에 마감이 50 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벽이 얼마나 마감 따라 돌 거냐 그런 건데 일단은 지우고 구조 객체는 그러니까 구조 재료는 요거다. 그래서 보면 코어 바운더리 내가 중요한 구조 요소거든요. 그래서 얘가 콘크리트고 뭐 얘는 해도 되는데 뭐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보통 이 정도 단계 계획은 예를 들면 하나를 만들어서 이거를 이름을 바꾸고 외벽 A로 뭐 그냥
정도 해가지고 얘 모양만 눈에 띄도록 이게 외벽이 요거구나 하도록 렌더링 걸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 예를 들면 요런 거 하나 더블 클릭해서 닫고 그래픽은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 클릭하면 여기서 렌더링에 보이는 걸 단순화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건 잘렸을 때 어떻게 보일 건지 그래서 이렇게 해칭 대신 그냥 솔리드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밑에도 뭐 그럴 거고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면 지금 코어구 내벽이잖아요. 그러면 이 벽을 가지고 다시 그릴 때 벽을 그리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중심선을 월 센터가 아니고 이거를 코어 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중심으로 그리겠다. 그러면 얘가 구조 중심선이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어떤 내가 고학년이다. 그럼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구조와 내벽, 외벽만 마감을 구분해서 그려도 이제 나중에 디테일 계획도 하고 할 때 이제 좀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하나로 그려놓은 다음에 계획 때는 그걸 바꾸면 되거든요. 이렇게 대신 바꾸기 전에 얘를 코어 센터로 하고 바꿔야지 얘가 정확히 원래 로케이션 라인대로 가겠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는 고학년들이 해보고 저학년이다 혹은 또 빨리빨리 계획해야 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벽 종류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로 면적이나 이 매스 작업 기준으로 벽체를 조정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겠죠. 하고 계단도 놓고 학교에서 이제 배운 대로 하시면 도면과 모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트 얘기를 이제 요까지 작업했으니까 얘를 이제 나가야 되는 그 형식에 맞춰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지금 얘는 오토데스크 기본인데 A0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 템플릿을 쓴다고 하면 A1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이게 A1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텍스트나 이 크기가 이렇게 2.5니까 대략 A3로 1.25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A1 기준으로 작업하시고 A3로 출력할 때는 요거에 반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정말로 이거를 A3로 로드를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로드는 이제 패밀리 쓰는 방법인데 오토데스크가 기본 제공하는 패밀리가 굉장히 부족하단 부족할 수 있는데 또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인서트에 보면 로드 패밀리가 있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설치한 라이브러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설치하셔야 돼요. 그 학생 계정에 가면 콘텐츠 라이브러리인가 뭐 거기에 미국 뭐 한국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미국이랑 한국은 꼭 깔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하나 위로 가시면 확인할 게 인치로 제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임페리얼 돼 있죠. 얘는 인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국 라이브러리에 얘는 미터 단위로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타이틀 블록이라고 하죠. 이 시트가 그러면 타이틀 블록이니까 아마 오노테이션 주석이 있겠죠. 여기서도 보면 이 카테고리는 그 레빗에서 아까 VV에서 나온 그 가시성, 비지빌리티 뭐 설정하는 거기에 있는 카테고리랑 같은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가면 이제 2차원적인 그게 있겠죠. 있는데 타이틀 블록은 아마 밖에 있을 것 같네요. 밖에 여기 보면 T를 누르면 타이틀 블록이 있죠. 요게 도면 시트입니다. 그러면 A3가 있으니까 요거를 OK를 하면 시트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타이틀 블록 카테고리로 불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없던 A3 기준으로 얘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도면을 배치할 때 더블 클릭해서 이게 너무 많죠? 이게 그 시트를 벗어나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크롭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크롭을 시키고 봤더니 뭐 요 제목, 도면 제목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거 클릭해서 좀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 이게 글자가 너무 긴데 이거는 그 패밀리를 수정하면 되는데 시간이 그렇긴 한데 요것만 그러면 간단하니까 이거를 요거를 이건 속에 또 다른 패밀리를 해야 되네요. 요것도 시간이 조금 지금은 걸리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일단 얘를 스케일을 어 지금 500대 1인데 얘가 한 제 생각에는 400이나 커스텀에 가서 400 뭐 요 정도 한다고 합시다. 요 정도 한다고 하고 이거 되게 거슬리는데요. 자, 거슬리는데 그럴 때는 제목을 바꿉시다. 예. 패밀리 수정하는 거는 일단 패밀리스다 패밀리 하여튼 뭐 이렇게 합시다. 이거는 사실 어 각 패밀리마다 어떤 수정할 수 있는 규칙이 다르거든요. 그 패밀리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주제라서 그건 혹시 기회가 있다면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고 오늘은 요거에 집중합시다. 자, 요렇게 봤을 때 지금 엉망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와이어 프레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히든 라인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땅 표현, 땅이 잘린 이런 표현들이 너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바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시트에 배치를 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 다시 이 뷰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VV 여기로 와서 어, 땅이니까 이게 아마 토포 솔리드입니다. 토포 솔리드인데 토포 솔리드를 이렇게 내려보면 뭐 옵션이 많은데 저는 이 중에서 잘렸을 때 표현이 너무 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을 좀 연한 색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패턴이 이게 너무 큰데 저 박스가 저게 아마 얼스 뭐 어쩌고 그런 건데 그거는 지금 좀 이따 바꿀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 얘가 연하게 안 되네요. 연하게 안 되네. 이게 레빗에 VV에서 안 될 때가 있고 뭐 오브젝트 스타일에서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컷에 그건 컷이고 패턴 매테리얼 이것도 아닐 것 같네요. 커먼 섹션 이럴 때는 또 다른 또 이 가시성 관련해서는 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죠. 오버라이드 그래픽스 인 뷰에서 엘러먼트로 해서 얘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얘가 그 컷 패턴이죠. 잘렸을 때 모양. 그래서 얘를 일단 솔리드로 해볼게요. 솔리드로 해서 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한 게 제일 강력한 그 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시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VV에서 하는 게 중간 단계고, 매니지에서 오브젝트 스타일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고, VV에서 하는 게 그걸 덮어 쓰는 거고, 이 뷰에서만. 이거는 그것도 무시하고 이 객체만 덮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지 좀 찾아갖고 하면 좋은데, 지금은 패스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상하지만 어 그래도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도 다른 필요 없는 이런 섹션인지 엘리베이션인지 뭐 이런 거 끄고요. 엘리베이션 뭐 이런 걸 끄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녹색 선, 뭐 오리진 포인트 뭐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요런 녹색 선은 레퍼런스 계열이거든요. 끄고 그다음에 사이트 가서 아까 켰던 뭐 베이스 포인트, 서베이 포인트, 인터널 오리진 이런 거 끄는 겁니다. 이 정도를 가고 근데 아무리 봐도 이 토포 솔리드가 너무 진하게 보이니까 얘는 회색으로 하프톤으로 줍니다. 이렇게 주면 연해지죠. 그리고 토포 솔리드에 이게 우리로 치면은 뭐죠? 그 계곡선, 주곡선 뭐 이런 것처럼 5m마다 나오는 프라이머리 콘타 뭐 세컨더리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꺼도 되고요. 끄고 프라이머리만 하면 얘가 5m 선만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얘를 제가 선이 너무 두꺼우니까 선을 얇게 1 두께로 줄게요. 이게 얇아졌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가서 요 도면을 꾸리면 됩니다. 어 벌써 42 분이네요. 지금이 3 교시가 끝나는 거면 잠깐만요. 매핑. 예. 자, 레빗은 이게 BIM이니까 매핑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본 여기 객체마다 이 스트럭처에서 매테리얼을 지정해 주는 방식이고 이 매테리얼에 들어가 보면 뭐 가격을 쓸 수도 있고 생산자 누구인지 뭐 이런 정보들을 다 담을 수 있는데 이게 어 어피어런스 가면은 이게 렌더링 돌렸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매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걸 교체해 주는 방식으로 매핑을 하는 거죠, 정석은. 그리고 그래픽은 그게 이제 도면이나 이런 표현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보일 것인지. 근데 우리가 바쁠 때는 저걸 들어가서 하기가 힘드니까 어 매니지에 있을 것 같은데 예 매테리얼스 이게 아니구나. 모디파이네요. 모디파이에 어 자 핏 지금 단축키가 pit인데 자 이게 어디에 요거네. 요 메뉴가 되게 작아서 모디파이에 페인트라고 있습니다. 저는 PT라고 해 놨나요? 요렇게 해서 얘를 클릭하면 이게 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얼리스틱으로 보면 텍스처로 볼 걸 그랬네. 예. 예. 요렇게 보면 텍스처가 들어갔죠. 그래서 뭐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이렇게 PT를 해 가지고 급할 때는 이 텍스처 설명을 좀 해야 된다 싶을 때는 요거를 활용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온 거는 다 나온 게 아니고 그 뭐랄까요? 그 매테리얼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설정한 애들만 나왔거든요. 여기 애들만. 그래서 실제로는 더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고 얘도 있고 얘는 실제 재료고 얘는 보이기만 하는 재료들. 실제 재료는 그 열 관료율이나 비중값 이런 것들을 다 가진 중량이나 그런 겁니다. 자, 또 말이 길어지니까 하자고 지금 번 시간에 솔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지금. 자, 레빗에서도 그 환경 분석이 살짝 되는데 클라우드를 쓰지 않는 간단한 것만 하나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두고요. 여기 애널라이즈 가서 여기 보면 분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전문 엔지니어가 세팅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 좀 해볼 수 있는 게 솔라 부분과 라이팅인데 라이팅은 클라우드에서 좀 작동이 되는 거라 이거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담스럽고 일단 솔라를 하겠습니다. 솔라는 어 선택한 면에 태양에 관한
값들을 분석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모든 지붕면을 할 거냐, 모든 매스페이스, 우리가 아까 여기 이상한 매스 만들었잖아요. 그걸 할 거냐 뭐 한데 보통 선택합니다. 선택해서 일단 이건 닫고요. 그래서 일단 클릭을 할게요. 클릭을 하면 여러 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선택을 완료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면 얘가 계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밑에 범례가 있고요. 그러면 이 값이 뭐냐, 왜 이런 분석을 했냐, 이런 걸 보려면 여기 보면은 뭐 태양광을 얼마나 소비하나 뭐 받냐 이런 겁니다. 그냥 단순 계산인데 여기 보시면 그 피크 값일 때 뭐 여러분 잘 모르겠네요. 잘 모를 때는 이런 거 캡처해서 AI한테 물어보세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려주실 거고 주시죠. 예, 알려주시고. 그래서 요런 값들이 있는데 보통 디폴트로 하다가 PTS 이게 포인트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엑셀로도 내보낼 수 있고 단위 변경하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간단히 내가 대안마다 이게 얼마나 에너지 그 태양광 에너지 관련해서 유리한지 이 대안은 요렇게 값이 나고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간단히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도 변경할 수 있고 그 이거를 인제 그 뷰를 자물쇠를 채우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요 뷰는 인제 움직이지도 않고 회전이 안 되죠. 이걸 시트에 갖다 놓으면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포마에선 아이 레빗에서는. 그리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게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데 훨씬 더 정확합니다. 실내 조도까지 해 주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요것도 좋지만 '포마에서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도 있고 여하튼 하지만 이 솔라는 잘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계절이나 날마다 바꿔서도 볼 수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요까지 봤고 인제 또 마지막으로 요 파트의 마지막으로 트윈모션 연동도 마지막으로 봅시다. 예, 트윈모션이 레빗에 포함되어 있어요. 두 회사가 어떤 뭐 협약을 맺어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트윈모션은 많이 쓰시겠지만 조건은 그겁니다. 그냥 3 차원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걸 좀 정리를 해 주고 뭐 하여튼 했다 치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누르면 돼요. 근데 트윈모션이 미리 깔려 있어야 되고 한 번은 실행이 됐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레빗이 트윈모션이 어디 위치에 있다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 얘가 트윈모션이 열립니다. 네. 어 좀 오래 걸릴 수 있죠. 어 열 열릴 건데 네. 예예. 물음표가 하나 떴고 열렸네요. 열렸는데 지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트윈모션은 레빗이 그러니까 레빗에 열려 있는 3 차원 뷰를 기준으로 얘가 가지고 가는데 만약에 다른 작업을 하고 싶으면 레빗을 새로 열어서 거기서 또 트윈모션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네 이제 열리는데 다이렉트 링크라고 해서 트윈모션이 레빗을 바로 가지고 올 때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 스미스라고 얼리얼까지 같이 쓰는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건 keep hierarchy를 체크해 그러니까 요 상태가 중요해요. 요렇게 해야지 모든 객체가 다 선택을 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UV는 꼭 체크를 하시고 그래야지 맵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프리시전 노멀스는 이거는 정확한 모델이 필요할 때. 근데 보통 용량이 커지니까 안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오케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옵션도 AI한테 딱 캡처해서 보여주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거를 지우면 얘를 또 지우고 얘를 어, 오토싱크를 해도 되는데 이거는 계속하는 거라 일단 이렇게 해서 가면 얘가 지워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매핑은 여기서 잘 원래 레빗이 아까 벽돌을 넣기는 했지만 못생겼으니까 뭐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들어가죠. 하여튼 그래서 트윈 모션으로도 확인하시고 이게 또 마지막이네 진짜 마지막인데 자 진짜 마지막인데 음 아까 시트에 배치하다 말긴 했지만 사실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해서 시트에 아까 만든 요 바닥 면적 이런 것들을 여기다 드래그하면 들어가요. 이게 너무 크다 싶으면 여기 피어런스 가서 뭐 이런 치수 줄이고 뭐 이렇게 글자 크기 줄이고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너무 크면은 여기 클릭하면 리사이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으로 하면 얘가 줄어들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배치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여기서 3차원 뷰를 우리가 항상 설계할 때는 확인을 하잖아요. 눈높이에서. 근데 레빗이 그 기능이 좀 부족한데 다행히 요런 게 생겼어요. 원래 있었는데 여기서 여기 종이 비행기를 클릭하면 플라이 모드라고 해서 얼리얼이나 이런 게임처럼 얘가 마우스 클릭하고 ASDWG 요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카메라 잡을 때도 얘를 활용해서 하면은 그나마 쉽게 잡을 수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해보시고 또 요 모드에 기능이 또 꽤 있거든요. 속도를 높이거나 뭐 통과 못하거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으니까 도움말 확인하셔가지고 이것도 잘 쓰시고 뷰를 설정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53분인데 15분 5시 10분까지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뽀마를 하겠습니다. 뽀마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5시 10분에 뵙겠습니다.